지금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걸 연준 위원들은 원하지 않는다. 기대 인플레이션 고차가 되는 거 계속 꺾어야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안 좋은 얘기 너무 좋아도 숨겨야 돼. 너무 좋아도. 자, 비트코인 20.9K 좋습니다. 21K인데 뭐 지금 분위기 괜찮죠? 나쁠 거 없습니다. 악재들 없고 일단은 오늘 뭐 제네시스 파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국가 좀 글로벌 정세 한번 싹 다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 빨갛죠. 뭐 리플 489원, 이더리움 194만원, 솔라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미국 증시 빠졌고 뭐 구글 뭐 2% 이렇게 올랐는데 의미 없습니다. 미국 증시 싹 좀 빠졌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괜찮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 괜찮고 지금 미국 증시랑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죠. 따로 놉니다. 따로 논다는 거 이유가 있죠. 왜 따로 노는지. 자, 이유는 뭐 여기서 딱 나오지. 69.29, 69.77. 우리 코인 시장은 누가 이끌어가요? 우리 코인 시장은 현물 거래가 아닌 선물 거래가 이끌어 간다는 거. 던지고 줍고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증시랑 상관없이 지금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노동시장 열기 여전 일시적인 착시일 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표들,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만 건, 월가 예상치가 20만 5천 건인데 19만 건이 발표가 됐어요. 적게 발표가 됐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주 견고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 건지 지금 뭐 환호성을 지르죠. 골디락스니 경기 침체는 없니 연착륙이 가능하니 좋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도 굉장히 좋다는 거. 지금 근데 사실 뭐 고용의 질은 안 좋다고 할지언정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 고용을 감축하고 있으면 이런 게 고용시장 그 지표로도 딱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온다는 건 좋은 뜻으로도 안 좋은 뜻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자, 실업자 계속 줄어드는 미국 금리 6% 갈 수도. FOMC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 실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연준은 25bp 금리 이상이 아니라 50bp도 하겠네. 최종금리 5.1% 찍었는데 점도표를 12월 달에 6%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런 얘기들, 매파적인 얘기들. 자, 12월 소매 판매 전월비 대비 1.1% 하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 미국 GDP의 3분의 2가량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의 나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1.1% 떨어졌죠. 요거는 좋지 않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데 이런 부분, 이런 지표들이 좀 일조를 했는데, 자, 봤을 때 소매 판매 지표가 뭐 감소를 했다. 2달 연속 감소세. 이거는 미국인들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쭉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는 이제 그림으로 가져있는데, 자, 요 지표는 또 좋게 나왔어. 미국의 1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거 오늘 중요해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PPI도 좋게 나왔어. 이게 아마 수요일날 나왔을 겁니다. 코인이슈가 실시간 방송했을 때 10시 반에 발표가 했죠. 그래서 이게 좋게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롱 베팅한 애들이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좀 이렇게 하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에서 뭐 토마토 케찹을 하나 만드는데 500원씩 만들어. 근데 이게 낮게 나왔다 그러죠. 떨어졌다 그러죠. 좋게 상승률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 내가 먹던 토마토 케찹이 슈퍼에서 1,500원, 2,000원에 먹어. 그러면 2,000원의 토마토 케찹을 사 먹는데 PPI가 떨어지면 2,000원 주고 사 먹던 토마토 케찹도 가격이 떨어질까? 떨어지진 않겠죠. 계속해서 토마토 케찹이 작년에는 500원이었던 게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왜? 만드는 생산자가 계속해서 원자재 단가라던가 인건비나 이런 게 오르니까 제조 단가가 높아져. 그러면 1,000원에 팔던 500원에 만들 수 있는 거 1,000원에 만들고 1,500원에 만들고 2,000원에 만들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가격 책임 전가는 소비자들한테 있겠죠. 근데 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여기서 크게 더 올라가지 않겠구나.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또 뭐 기저효과로 따지면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 상승하는 게 줄어들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PPI 좋게 나온 지표가 앞으로 어떤 걸 야기시킬지 이따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떨어졌다. 그 뜻은 앞으로 미국 물가가 진짜로 잡혀가고 있다.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도 상승폭이 둔화가 됐구나. 그거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거. 자, 미국 12월 신규 주택 착공. 신규 주택 착공 수는 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 최악의 해라고 하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최악으로 신규 주택을 만들지 않아. 왜? 원자재 가격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일할 사람도 없어, 거기다가. 그리고 지어놔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비싸게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저것 너무 불투명해. 당연히 신규 주택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착공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요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요것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지금 금리가 높고 고금리 시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소매 판매 지표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고, 신규 주택 착공은 떨어지는 게 맞고, 근데 봤더니 생산자 물가지수, 이건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너무 좋아. 견고해. 고용시장은 왜 안 망가질까?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연준 베이지부, 우리 수요일 4시였나요? 1월 18일 4시였으니까 수요일 4시 맞네요. 새벽 4시에 연준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그렇다 할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성장이 비관적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세는 완화를 예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 자,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 이슈가.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우리 진짜 힘들게 미국 채권시장 흔들려 가면서 금리 인상 큰 폭으로 했던 거 다 죽 서서 개준다. 지금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걸 연준 위원들은 원하지 않는다. 기대 인플레이션 고차가 되는 거 계속 꺾어야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안 좋은 얘기, 너무 좋아도 숨겨야 돼. 너무 좋아도. 자, 연준 부의장. 그래도 연준 부의장은 항상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정책은 한동안 제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 이제 뉘앙스를 다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나쁜 얘기도 해주는 쓱 비둘기파적인. 자, 로블록스 알코아 주가 계속 떨어지죠. 로블록스 메타버스 기업이죠. 주가가 38달러인가 30 몇 달러더라고요. 재작년에 코인 이슈가 재미삼아 샀던 로블록스 주가가 그때 75달러인가 그랬어요. 70 몇 달러였는데 지금 30달러, 거의 반토막 안으로 빠졌는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뭐 좋은 얘기도 했고 안 좋은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는 건 매파적인 얘기들을 좀 더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금은 금리 인상을 뭐 6%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넷플릭스 4분기 구독자 수 766만 명 증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는데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거 영향 일절 없었고, 매출은 월가 예상치 그대로 부합을 했습니다. 78억 5천만 달러.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45센트. 그러니까 순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냥 저냥 이런 지표였는데 뭐가 좋았냐면 유료 구독자 수.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4분기 유료 구독자 수 766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예상치가 450만 명. 450만 명. 근데 이번에 증가한 게 766만 명. 그래서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 발표는 이제 나오는 실적 발표들도 뭐 어닝으로 막 깨지던가 쇼크가 나오던가 미국 증시가 막 크게 빠진다던가 그럴 확률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확률들은 어느 정도 빼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막 고민했고 걱정했고 우려했던 CPI와 실적 발표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정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설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작입니다. 헬 시작. 헬이 될지 헤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1월 27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 발표. 요게 이전 지표가 5.5%였는데 4.7%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PCE 지표.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2월 1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그 다음 날 금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FOMC 금리 인상 발표됩니다. 25bp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50bp를 올린다. 50bp도 우리가 예상 안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을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 조건이 뭐라고 말했죠? 미국의 견고한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이렇게 견고한데 금리를 왜 못 올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50bp. 그래서 우리는 50bp 뭐 다른 커뮤니티나 뭐 다른 채널도 좋은 얘기만 하고 이것저것 하고 코인이슈도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50bp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로 갈 확률은 제일 높지만 50bp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 만약에 50bp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이 시점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싹 다 또 바뀌어질 겁니다. 바뀔 거예요. 싹 다. 시장 죽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월 3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지표 22시 30분 발표 예측치 20만 건. 자, 요것도 중요하고, 실업률 중요하겠죠. 3.7%. 저번 달이 3.5% 나왔죠. 자, 0.5도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인이슈가 2월 2일날 50bp 가능성에 대해서만 열어뒀지, 코인이슈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25bp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좋아. 고용시장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맞는데, 또 반대로 열어보면 지금 물가가 어떻게 해요? 9.1, 8%, 7%, 6%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50bp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50bp 뭐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25bp 가능성이 제일 높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 미국 증시가 미친듯이 또 막 코스피가 미친듯이 막 올라가, 폭등해, 비트코인 막 폭등해, 그러면
시장에서 너네 연준 안 믿었잖아. 연준이 칼을 휘두를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지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 전주보다 15,000건 좋게 나왔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꺾였고, 12월 주택 신규 착공 건수 꺾였습니다. 요게 4개월째 연속 감소세인데, 근데 그에 반해 또 실적은 좋게 나왔어. 넷플릭스 실적이. 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요거 말씀을 드렸죠. 요게 좋게 나왔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좋게 나왔다는 거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계속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싸게 뭐 원자재나 가격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 먹는 케찹이든 밥이든 빵이든 뭐 계란이든 우유든 요런 식자재들 상품들, 서비스 상품들 요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둔화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기존에 500원 올라갈 거라 생각했으면 200원, 300원밖에 안 올라가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누구들한테는 좋아요? 누구 입장에선? 소비자, 소비하는 사람들, 미국 국민들한테는 좋다. 근데 누구한테는 안 좋아요? 미국 기업들, 제조사, 공급자가 더 매끄럽겠네요. 공급자한테는 안 좋다. 자, 보시면 국민들 물건을 사용해주는 소비자들은 좋다. 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품을 만드는 공급자들은 좋지 않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지표들 반가워, 좋아.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제조사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분들 뭐 중국으로 수출하시거나 이런 그 물건을 만든 기업들이 대다수 어땠냐면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알고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막 금리가 높고 그랬는데 금리가 높더라도 어떻게 해요? 재작년에 2,000개를 생산했어. 그러면 작년에 1,000개를 생산해. 대신 1,000개를 생산하는 대신에 마진, 단가를 높여버려. 2,000개를 생산해서 1,000원에 팔았다면 작년에는 1,000개를 생산해서 2,000원, 3,000원에 판 겁니다. 적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가격을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다. 기업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고 빠그라지지 않았고 작년에 좋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버텨왔는데 PPI가 낮게 나왔다는 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마진을 많이 못 붙이는구나. 국민들은 좋고 연준 입장에서 좋을지언정 왜? 물가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비싸게 안 사도 되니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선 마진을 많이 못 붙이는구나.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작년 실적 발표, 어닝 발표 때 너무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뭐 너무 좋았다라기보다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이번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금융주들도 괜찮았고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 근데 PPI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4Q 어닝이죠. 이제 1Q, 2Q, 3Q, 4Q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어떨 거다? 안 좋을 거다. 가면 갈수록 매출이, 순이익이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근데 앞으로 매출이 꺾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지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거의 한 4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매출 역시 제조사들, 공급자들
물건 찍어내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끼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 요거 한번 볼게요.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했어.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시장은 골디락스 생각하죠. 야, 경기 침체 안 온다, 연착륙 한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됐죠? 임금 상승 폭이 률이 둔화가 됐죠. 꺾였죠. 꺾였고 물가도 꺾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소비도 하면서 성장도 나올 수 있는 골디락스 아니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스프를 딱 고르면서 씩 웃는. 자, 그러면 그때 코인 이슈가 요거 임금 상승률 둔화폭 둔화된 거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너무 좋아. 구인하는 기업들, 구인 이런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투잡, 쓰리잡, 파트타임, 이런 알바들은 계속해서 많이 구해. 근데 정규직들은 어떻게 해요? 해고율이 높아. 그러면 파트타임이라던가 알바나 이런 데나 고용시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장은 어떻게 해요? 구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구인이 증가한다는 거는 10,000원 줄게, 우리랑 같이 일하자. 아니야, 옆집에는 15,000원 준대. 아니야, 15,000원 주는 거 20,000원 줄게. 경쟁이 붙는다는 겁니다. 구인이 늘어난다는 거는.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다는 건 향후 임금 상승률을 더 펌핑시킬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좋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안 간다, 골디락스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구인 경쟁이 붙으면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보셔야지. 그러면 경고에 미국 노동시장이 좋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야, 경고하니까 요거 임금 상승 올라가겠다. 임금이 올라가겠구나. 미국의 임금 상승은 필연적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겠죠. 임금 상승 이퀄 뭐예요? 지금까지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한번 튀지는 않겠지만 스티키한 물가 점점 빠지는데 더욱더 질퍽하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내려오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걸 뜻합니다.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 2%, 그 윗단계 3%에서 4%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을 해결하려면 이 정책이 필요해. 무슨 정책이 필요할까? 미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민자 정책 할 수 있다 없다? 바이든이? 지금 이민자 정책 카드를 꺼내면 연임하는데 굉장히 애로스러운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미국 국민들이 제일 지루해하고 제일 재미없고 관심 없는 게 이민자 정책이에요. 우리 그 미국에 사시는 그 구독자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이민자를 그 배제하고 싫어하고 이민자 정책을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이 이제 거기 이민자 정책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나 이렇게 넘어오면은 괜히 좀 자기 일자리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드니까. 안 그래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데 이민자까지 들어와봐. 그럼 오리지널 미국인들은 더 살기 빡빡하겠죠. 안 그래도 물가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혜택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안, 치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국인들이 지금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이민자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어느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물가 비싸지 않나요? 지금 그 생활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임금 상승률 때문에 지금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오면 그때 이민자 정책이 딱 들어갈 건데, 자, 한 가지 더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트럼프 타이틀 42 정책 배우셨죠? 타이틀 42. 이민자를 반대하는 트럼프 때 만들었던 우리 코인씨 영상에서 배우셨죠? 정규방송에서. 요게 완화되거나 아니면 뭐 폐지되거나, 폐지보다 완화 움직임으로 갈 겁니다. 최근에 멕시코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움직임이 발표가 됐는데, 완화된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이민자 유입을 슬슬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 42 정책이 완화된다 라는 기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향후 빠르면 이번 연도 한 6, 7월, 늦어도 올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지금은 미국 정부가 이민자 유입,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카드가 없어.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될까? 미국 정부가 못 해주면 전세계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이 해줘야지. 연준이 나서야겠죠.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 구인이 어떻게 해요? 너무 활발해서 막 활활 타올라. 경쟁이 너무 막 붙어. 그러면 구인을 줄여줘야지.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려서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나가는 로스 비용을 더 늘려줘야겠지. 회사 기업들이 대출받은 대출 이자 나가야 되지. 그리고 금리를 높여주면 이것저것 더 나가겠죠. 임금 상승률 쭉 올라가면서 인건비 더 올라가지. 기업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올해는 좀 인원 줄이자, 감축하자, 감원하자, 쭉 그러면서 구인 수요를 낮춰줘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고용시장을 컨트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번 연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수도 없이.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갔네, 얼마네, 몇 프로 넘었네, 그거 진짜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물가가 어떻네, 그거보다 실업률. 실업률에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표들을 보시고, 이번 연도는 우리 크게 봤을 때 상반기는 어떻고, 중반기는 어떻고, 하반기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쫙 그려놓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